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손익계산서 구성 요소인 비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벌기 위해 쓴 돈이고요. 비용은 네 가지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줄여서 판관비라고 하죠.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여기에서 매출원가는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두 가지 뿐이 없죠. 상품 매출을 얻기 위해서 사온 금액이 상품 매출원가고, 제품 매출을 얻기 위해서 공장에서 제조 원가 중에 판매된 부분을 제품 매출원가라고 합니다.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헷갈리는 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판관비와 영업의 비용, 이거 비교하시는 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가 많죠. 영업의 비용, 이게 상대적으로 몇 개 안 돼요. 어렵지만 몇 개 안 되니까 영업의 비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 지급한 거, 그리고 기부한 거, 또 단기 매매증권 관련된 거, 재해 손실, 이 한 서너 가지만 지금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걸 뺀 나머지가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비용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의 종류, 상품 매출원가는 매입한 상품 중에 판매된 금액이고, 제품 매출원가는 공장에서 쓴 제조 원가 중에 판매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100원에 사와서 200원에 팔면 200원이 상품 매출이고 100원이 상품 매출원가가 됩니다. 공장에서 100원에 만들어서 이를 200원에 팔면 200원이 제품 매출이고 제조 원가 중에 판매된 100원이 제품 매출 원가가 됩니다. 이어서 급여, 인건비죠. 인건비.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급여가 되고요.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한 금액은 퇴직급여라고 합니다. 이어서 임차료는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빌리고 지급한 금액이에요. 반드시 토지와 건물을 빌리고 쓴 돈이 아니고 차량 렌트 요금, 정수기, 렌탈 요금 등 빌리고 쓴 돈은 다 임차료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접대비는 접대를 위해서 쓴 돈이 접대비가 되고요. 복리후생비는 우리 회사 직원을 위해서 쓴 돈이에요. 우리 회사 근로자를 위해서 회식 때 지급하거나 우리 회사 직원의 결혼 축의금 지급하거나 조의금 지급한 게 복리후생비. 우리 회사 근로자가 아니고 거래처 직원 결혼 축의금 또는 조의금 거래처 직원을 위해서 쓴 돈은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쓴 돈은 복리후생비고, 거래처 직원 접대하면서 쓴 돈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 비교하시면 되겠죠. 이어서 밑에 보시면 세금과 공가, 세금과 공가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과 공가는 세금 더하기 공가금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 더하기 공가금이고요. 자, 먼저 세금은 우리 회사가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했다. 보유 중에 있는 세금이죠. 두 번째, 우리 회사 차량에 대한 자동차 세금을 납부했다. 또는 등록 면허세 등 사업과 관련된 면허세 등을 납부했다. 이게 세금이고요. 공가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가금은 사업과 관련되어서 강제적으로 부담하는 게 공가금이에요. 우리 회사가 음식업을 영위한다. 그러면 음식업협회, 요식업협회에 가입해서 매달 지급하는 협회비가 있고요. 우리 회사가 세무사 사무실이다. 그러면 한국세무사협회 매달 내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납부하는 협회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슷한 의미의 적십자회비, 그리고
상공회의소 회비. 자, 이게 공과금이 되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일상생활에서 공과금, 뭐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요금이 공과금이 아니에요. 우리 기업의 공과금은 협회비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정리한 김에 뭐 전기요금, 기업의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요금, 수도요금, 이렇게 수도요금 등을 납부했다.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될까요? 이는 수도 강열비가 됩니다. 수도 강열비. 수도요금 낸 거, 빛나는 것을 이용하고 썼다. 빛나는 게 뭐죠? 뭐 전기요금이겠죠. 열나는 것을 이용하고 썼다. 열나는 게 가스요금, 난방요금이기 때문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요금, 수도요금을 더해서 수도 강열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이어서 볼게요. 광고 선전비, 판매를 위한 광고, 홍보, 선전 등을 위해서 쓴 돈이죠. 뭐 TV 광고요금, 인터넷 광고요금, 라디오 광고요금, 뭐 전단지 이런 거 광고요금이 다 광고 선전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비교통비, 여비교통비도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여비교통비는 여비 플러스 교통비가 됩니다. 여비는 장거리 출장 요금을 의미하죠. 장거리 출장 가서 지급한 뭐 교통대금, 또 숙박시설 이용료 등이 장거리 출장 경비가 되고요. 그리고 교통비는 단거리예요. 단거리 교통요금, 뭐 택시요금 등 이게 여비 교통비가 됩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소모품비, 뭐 사무용품, 청소용품 매입하고 쓴 돈이 소모품비가 되겠죠. 통신비는 전화라는 통신수단, 인터넷이라는 통신수단, 또 우편, 뭐 등기 우편요금, 우편이라는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쓴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체국 가시면 등기 우편 대금은 통신비예요. 근데 우체국 택배요금은 통신비가 아니고 운반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운반비 여기 있죠. 택배비는 운반비고 등기 요금은 통신비가 됩니다. 이 두 가지도 실무하실 때 많이 헷갈리니까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보험에 가입하고 쓴 돈이죠. 자동차 보험료, 뭐 건물 화재 보험료 등 보험료 지급했으면 보험료라는 계정 과목 쓰시면 됩니다. 그 밑에 수도 강열비 봤죠?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난방요금 이게 수도 강열비가 되고요. 수선비는 건물 기장치 수리하면서 쓴 돈이 수선비예요. 수리비인데 차량에 관한 수리비는 수선비가 아니고 별도의 차량 유지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량 관련된 비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관련 비용 먼저 차량 관련되어서 유지하면서 쓴 돈 있죠. 이게 차량 유지비가 됩니다. 차량을 운행하면서 지급되는 게 뭐가 있냐면 휘발유값, 경유값, 유료대가 있고요. 기름값, 유료대. 그다음 정기적으로 부품 교체하게 됐죠. 뭐 엔진오일 교체하듯이 부품 교체비. 또 사고 나서 수리한다. 수리비. 통행료, 톨게이트비, 전기주차요금 등이 차량 유지비가 됩니다. 두 번째,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이 보험에 가입한 건 별도의 보험료가 되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차량 유지비가 아니에요. 보험에 가입한 거니까 보험료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차량 관련되어서 1년에 2번 세금 내죠. 자동차세.
운행을 잘못해서 뭐 교통 위반했다, 과속하거나 불법 유턴하거나 이렇게 뭐 벌금, 과태료, 벌금 등 다 세금과 공과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과 공과 또는 세금과 공과금. 벌금은 회계상 비용 처리에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산세무 1급에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관련 비용 정리했고요. 이어서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차량 이외 건물, 기기장치, 비품 수리했다. 그러면 수선비예요. 가끔 질문하시는 게 왜 수선비라고 하나요? 수리비라고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묻는 분이 계세요. 이는 약속이기 때문에 정해진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전자칠판이에요. 이 전자칠판을 그냥 X칠판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똑같은 거예요. 이미 정해진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히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남자로 태어났고 제 이름이 정해진 것처럼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선비라고 정해진 거기 때문에 수선비라고 읽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유지비 했고요. 차량 운행을 위한 유류, 부품 교체비, 차량 수리비가 차량 유지비예요. 교육 훈련비, 직원의 교육, 훈련을 위해서 쓴 돈이 교육 훈련비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밑에 보시면 도서 인쇄비, 인쇄된 무언가를 구입하고 쓴 돈이죠. 뭐 인쇄대금, 도서 구입비, 신문 구독료, 명함대금, 이거 명함 인쇄 쓸 때 명함대금 등 이게 다 도서 인쇄비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이자 비용은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었을 때 이자 비용이 되고요. 수수료 비용은 용역의 제공을 받고 지급하는 수수료 금액이 됩니다. 보통 뭐가 있냐면 보통 예금, 계좌 이체했을 때 지급하는 계좌 이체 수수료가 있고 또 세무사 사무실, 뭐 기장료, 또 법무사 수수료 등이 수수료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수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로 쓴 돈이에요. 이어서 기부금. 기부금은 영업과 무관하게 기부하는 거죠. 영업과 관련 없으니까 영업의 비용이에요. 이어서 그러니까 여기 이자 비용, 기부금, 잡손실, 재손실, 유형자산, 처무손실 여기만 우리 기초 단계에서 배우는 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만 영업의 비용이고 나머지는 판관비라고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잡손실, 영업활동 이외 발생하는 기타의 손실 금액이 있죠. 만약에 분실, 도난 당하겠다. 분실, 도난 당한 금액이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재손실,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생긴 손실이 재손실, 유형자산, 처분손실. 유형자산 뭐가 있죠?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비품. 만약에 토지를 200원에 사와서 이를 100원에 되팔았습니다. 그러면 사고 팔면서 얼마가 손실이 되었죠? 그렇죠. 100원. 이 100원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됩니다. 이어서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먼저 첫 번째가 우리 책에 나와 있는데 발생주의가 되고요. 손익계산서 구성 요소는 2가지예요. 수익과 비용. 크게 4가지죠. 수익, 비용, 차익, 차손.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은 계속 반복적, 뭐 차익과 차손은 일시불발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단 수익, 비용 크게 2가지만 볼게요. 수익과 비용을 언제 기록할 것인가? 그 기록하는 시점에 관한 인식 기준이 2가지예요. 현금이 들어왔을 때 수익을 기록하고 현금이 지출되었을 때 비용을 기록하는 게 현금주의인데 우리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을 현금주의에 따라서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현금주의에 따라서 수익과 비용을 기록하면 돈 받는 거 단기에 최대한 당겨받고 돈 지급하는 거 최대한 늦춰서 지급함으로써 특정 기간에 경영 성과를 경영자의 자의에 의해서 경영자 마음대로 왜곡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은 현금주의에 따라서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별도로 현금주의에 따라서 현금이 들어올 때
기록하고 현금이 지출되었을 때 기록하는 게 현금 흐름표가 별도로 따로 있긴 합니다. 근데 현금 흐름표와는 별개로 우리 손익계산서는 현금주의가 아니고 현금 유입과 유출을 가져오는 근원적인 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기록하는 거예요. 말이 멋있죠? 그러니까 발생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기록한다. 말은 멋있는데 이게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명확한 기준을 다시 두고 있죠. 발생주의 중 수익을 인식하는 구체적 기준이 뭐냐면 이게 실현주의예요. 실현주의. 이는 뭐냐면 수익은 번 돈인데 번 돈은 돈 받을 권리가 확정되고 내 할 일 다 했을 때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었을 때 돈 들어오게 하는 근원적인 사건이 발생이 된 거니까 그 시점에 인식하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X1년 기말에 상품을 100원에 외상 판매했어요. 그리고 X2년 1월 1일 날 이 외상 대금 현금 받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외상 판매한 건 상품을 인도한 시점이고요. 현금 회수한 건 현금을 받은 시점이 되겠습니다. 현금주의는 X2년도 돈 받을 때 수익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실현주의는 인도했을 때 인도하면서 판매자는 자기 할 일 다 했고 또 인도하면서 100원 돈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으니까 돈 들어오는 근원적인 사건은 인도했을 때다. 인도했을 때 수익을 기록하는 게 실현주의가 되는 겁니다. 뒤에서 또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발생주의 중 수익을 인식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실현주의였다면 이번에는 비용을 인식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쓴 돈이고요. 돈을 왜 쓰죠? 벌기 위해서. 버는 시점에 맞추어서 비용을 기록하는 거예요. 쓰는 건 왜?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버는 게 중요하니까 버는 거에 맞추어서 기록한다. 이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죠. 앞으로 회계원리, 재무회계 공부할 때 엄청나게 많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이어서 네 번째, 총액주의. 총액주의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요? 이 총액주의는 만약에 예를 들면 특정 거래처 A가 있다 할게요. 특정 거래처 A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가 있다.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이 100원이 있고요. 동일한 A 거래처에 이번엔 제가 돈을 빌린 게 있어요.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해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가 있다 할게요. 이자가 50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거래처고 유사한 거래니까 이자 비용 일부 없애고 그냥 이자 수익 50원만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실제 그냥 아무렇게나 작성하는 거 이렇게 일부 없애는 걸 순액 표시라고 하는데 순액 표시 인정이 될까요? 그렇죠. 순액 표시는 인정이 되지 않고요. 번 돈 총액, 쓴 돈 총액, 총액으로 다 표시하는 게 바로 총액주의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다섯 번째 구분 계산의 원칙에 대해서 볼게요.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 보고식에 의해서 작성되어지며 맨 처음에 뭐였어요? 매출액. 두 번째가 매출원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이고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수익 더하고 영업외 비용 빼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고 법인세 비용 빼면 단기순이익. 이렇게 우리 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 비용은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수익과 비용을 구분 계산하다 보니까 이익은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단기순이익 이렇게 구분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이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과 비교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타이틀만 밑줄을
해볼게요. 발생주의.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실현주의. 비용은 관련 수익에 대응하는 기간에 인식하는 거죠. 이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과 비용은 일부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총액으로 모두 표시하는 게 총액주의. 손익은 매출 총 손익. 그러니까 손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뭐예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이익이죠. 이익. 그쵸? 그러니까 수익이 비용보다 컸을 때는 이익이고, 반대로 수익보다 비용이 크다. 비용이 크면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익과 손실 어느 게 날지 모르잖아요. 영업이 잘 되면 이익이지만 영업이 잘 되지 않으면 손실도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부른 말이 이게 손익이에요. 사람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죠. 남자, 여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다 합해서 사람 또는 인간이라고 하듯이 손익은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 총 손익, 영업 손익,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손익, 단기 순손익 구분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됐죠? 그 다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계산 상실, 이게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이것도 별표하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배운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재무상태표 등식에 따라서 자산은 뭐 더하기 뭐다? 그렇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 됩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자산, 부채, 자본을 표시하고요. 만약에 기초 시점이면 기초 자산은 기초 부채 더하기 기초 자본이 되는 거죠. 만약에 기말 시점이다. 그러면 기말 자산은 기말 부채 더하기 기말 자본이 되는 겁니다. 또 단기말 자산, 부채, 자본은 다음 기로 2월 되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등식에 따르면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그러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가 나오죠? 단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단기 순이익. 자, 세 번째는 제가 간단한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